안녕하세요. 재료연력학.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라면 이 거대한 세계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손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교재 5장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물질의 미래를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화학 반응이 과연 저절로 일어날까? 수많은 물질 중에 어떤 게 가장 안정적일까?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물질의 미래를 살짝 엿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열역학 안에 숨어 있답니다. 자, 그럼 그 열쇠를 찾으러 가볼까요? 첫걸음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이 우주를 지배하는 두 개의 아주 근본적인 법칙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개의 아주 강력한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이다라는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제2법칙이죠. 각각 정말 중요한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위대한 법칙을 정말 우아하게 하나로 싹 묶어놓은 방정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본 방정식이에요. DU는 TDS 빼기 PDV다. 이 짧은 식 안에 내부 에너지 U, 온도 T, 엔트로피 S, 압력 P, 부피 V까지 연력학의 핵심 변수들이 모두 담겨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첫 번째 마스터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마스터키가 실제 실험실에서 쓰기에도 항상 가장 편하고 좋은 도구일까요?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방금 본 기본 방정식은 엔트로피 S나 부피 V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자, 지금부터 엔트로피를 5만큼 올려볼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온도계랑 압력계를 보면서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죠. 그럼 이 멋진 방정식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루기 쉬운 변수들,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에 딱 맞춰서 쓸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낸 거죠. 기존의 기본 방정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보조 함수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특수 공구 세트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새로운 공구 상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특급 공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헬므홀츠 자유에너지와 깁스 자유에너지입니다. 먼저 헬므홀츠 자유에너지, 기호로는 A라고 써요. A는 U 빼기 TS로 정의되는데요. 이건 언제 쓰냐면 온도와 부피가 변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단단하고 완전히 밀폐된 상자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 결과를 예측하고 싶다면 바로 이 헬므홀츠 자유에너지가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바로 깁스 자유에너지, G예요. G는 H 빼기 TS로 정의되는데 이게 왜 주인공이냐면요. 우리가 실험실 책상 위에서 비커에 뭔가를 넣고 반응시키는 것처럼 대부분의 실제 상황은 바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거든요. 이럴 때 변화가 어느 쪽으로 일어날지 알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이 깁스 자유에너지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에너지들은 각각 가장 다루기 편한 짝꿍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깁스 에너지 G의 짝꿍은 뭐죠? 바로 우리가 제어하기 제일 쉬운 온도 T와 압력 P입니다. 그러니까 각 상황에 딱 맞는 열쇠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셈이죠. 정말 편리하죠. 좋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과 에너지들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대체 뭘까요? 그 최종 목표는 뭘까요? 이 모든 강력한 도구들, 사실은 전부 다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목적은 바로 시스템의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죠? 자연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이든 시스템이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 그걸 평형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스스로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형 상태가 어디냐? 바로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바닥인 지점인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을 언덕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장 낮은 골짜기를 향해 저절로 굴러 내려가서 멈추잖아요. 모든 물질과 화학 반응도 똑같습니다. 이 깁스 자유 에너지라는 이름의 언덕을 스스로 굴러 내려가서 가장 낮은 지점에서 안정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장 낮은 에너지 지점을 찾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왜 그렇게 이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예측의 힘 때문입니다. 이 자유 에너지만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돼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어떤 결정 구조가 가장 튼튼하고 안정적일까? 어떻게 해야 더 강한 합금을 만들 수 있을까? 심지어 우리가 쓰는 배터리의 전압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까지도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에너지 최소화라는 이 개념은요, 재료과학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필요한 만능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이 지도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 원리를 파악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을 통해 물질의 미래를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질이 어떤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물질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 인류가 앞으로 만들지 못할 새로운 물질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